안녕하세요.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톡 뉴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세요? 명치 부근이 자주 쓰리고 아프신 분 계신가요? 소화가 안 돼서 식사를 줄이신 분도 계시죠? 꼭 기억하세요. 이런 증상을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오래 방치되면 훨씬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대 위 건강을 위협하는 위염과 위궤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염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위염은 위의 안쪽 벽, 즉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위 점막은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얇은 막입니다. 이 막이 손상되면 위산이 직접 위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속이 쓰리고 아프고 더부룩한 증상이 생깁니다. 위궤양은 위염이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위 점막이 깊게 파여서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위궤양은 위염보다 훨씬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위염과 위궤양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이 세균은 위 점막 속에 살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이 이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고 균이 있으면 치료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자주 드시는 약이죠. 이 약들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을 억제합니다. 오래 복용하면 위가 손상됩니다. 중요합니다. 소염 진통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식후에 위장약과 함께 복용하세요. 세 번째 원인은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은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담배는 위산 분비를 늘리고 점막 회복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위 점막이 버티지 못하고 염증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식사를 거르는 것도 위에 좋지 않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위산만 분비되면 위 점막이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위염의 주요 증상은 식후 더부룩함, 명치 통증, 구역감, 식욕 부진입니다. 위궤양은 공복 시 통증이 특히 심합니다. 밥을 먹으면 잠깐 나아지다가 두세 시간 후에 다시 아픕니다. 꼭 기억하세요. 검은색 대변이나 피가 섞인 구토가 있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위궤양이 출혈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염과 위궤양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위궤양 출혈입니다. 위 점막이 깊이 파이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위장 출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중요합니다. 검은 타르 같은 변을 보셨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 위천공입니다. 궤양이 위벽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위 안의 내용물이 복강으로 흘러나와 복막염이 생깁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쇼크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만성 위염, 특히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염은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방치해서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위 협착입니다. 궤양이 반복되면 위와 십이지장 연결 부위가 좁아집니다.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 구토가 잦아집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와 관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위염과 위궤양은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위산 억제제를 복용합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약이 위산 분비를 줄여줍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항생제를 함께 복용해서 균을 없애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균을 제거하면 위염 재발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위를 지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세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위산이 위벽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세요. 맵고 짜고 신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탄산음료, 커피, 술도 줄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공복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바꾸세요. 세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한 숟가락에 30번 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네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식후 최소 2시간은 앉아 계세요. 바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까지 자극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위산 과다 분비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가벼운 산책, 명상,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여섯 번째,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50대 이상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내시경만이 초기 위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속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내시경 주기를 앞당기세요. 위 건강에 좋은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탁월합니다. 브로콜리는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는 위산을 중화하고 점막을 보호합니다. 현미, 오트밀 같은 통곡물은 소화를 돕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면 떡볶이, 라면, 삼겹살 같은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은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위염과 위궤양을 방치하면 출혈, 천공, 위암, 위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헬리코박터균, 소염 진통제, 음주, 흡연,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검은 대변이나 피가 섞인 구토는 즉시 응급실을 가야 합니다. 50대 이상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꼭 받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속 쓰림을 참지 마세요. 위는 참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도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가슴 통증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진료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